또 하나 이제 최근에 그 저는 언론 환경이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과거는 뭐 신문이나 방송밖에 없었다면 뭐 유튜브 채널도 있고 매체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 어떤 기사보다도 힘이 있는 사진들이 한 번씩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등장했던 사진들 생각해 보면 그 전에 김건희 씨가 우울증으로 입원했었다. 그리고 퇴원할 때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그런데 그 휠체어를 밀고 있는 윤석열. 뭐 요 장면, 요 사진 많이들 보셨을 텐데 고양이 뉴스 보다 보면은 저 휠체어에서 마지막에 일어나서 나갈 때 휠체어를 확 발로 차버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아크로비스타를 찍은 사진이 더 팩트의 단독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퇴원 이후에 자택에서 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우울증으로 퇴원한 사람이 저렇게 과일 먹으면서 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옆에 이제 윤석열이 나타나고, 그리고 스마트폰 작동하는 모습, 그리고 좀 있다가는 이제 남편이 옆에 와서 그런지 또 일어나서 가요. 벌떡 일어나서 네. 잘 걷더라 라는 내용들까지 확인이 되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최정 네. 부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 과일을 누가 깎았을까. 그리고 그 저렇게 휠체어 타고 움직이고 이런 거니까 너무나 전형적인 피해자 그렇죠. 예. 코스프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에서도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더 힘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또 좀 피해자에게 더 감정이입을 하고 동정, 연민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전형적인 전략이고요. 아마도 본인들의 그 정치 보복의 피해자 정도로 지금 설정을 한 것 같고요. 예. 근데 또 여기에서 그 입원을 하고 퇴원하고 하면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좀 대면 조사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차하면 사실 입원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프다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 이제 그 민중기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대면 조사가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대면 조사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스스로도 약간 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어쨌든 병원에 입원해서 아프다는 사람을 끌어내서 사실 조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 사진이 나옴으로써 그런 모든 게 깨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이제 뭐 요양 중이었다 이런.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다시 악화돼서 지금 집에 가니까 좀 괜찮아졌는데 악화돼서 다시 입원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것들은 어떤 식으로도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사 회피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그 특검에서 직접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하는 게, 대면 조사를 하는 게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약간 그런 좀 의문은 좀 있어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수사 제대로 못하면 특검 해체해야죠. 특검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아플까?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아픈가, 여기에 대한 저 사진이 답이 되는 것 아니냐. 따라서 그러면 특검의 어떤 수사, 대면 뭐 이렇게 소환을 시킨다든지 이럴 때의 명분이라는 것이 갖춰지는 것 아니냐라는. 사실은 특검도 그렇잖아요. 국민의 어떤 여론을 등이 업었을 때 훨씬 그 강력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윤석열이 길을 이미 뭐 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도 처음에는 안 나오려고 했었잖아요. 안 나오려고 하다가 이 조은석 특검이 빠르게 영장을 치면서 어쩔 수 없이 특검 뭐 부르면 나가겠다 하니까 체포영장이 기각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긴 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별 헛소리를 하면서 이 조사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소환을 거부했을 때에 본인이 바로 체포당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경고는 저는 조은석 특검이 분명히 했다라고 보고, 그 때문에 김건희 씨도 바로 이 입장을 내서 뭐 조사 받겠다 이런 얘기는 했잖아요. 근데 물론 정당한이라는 조건이 붙기는 해서 그 부분이 좀 찜찜합니다. 네, 그래도 저는 조은석 특검이 그때 되면 또 다른 묘수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 저 박지영 특검보가 일찌감치 그 언급했잖아요.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렇죠. 윤석열 내란 속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병원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조사 회피 수단의 일환으로 입원하는 거예요. 근데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속아 넘어가거나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기일을 좀 연기해야겠어요 라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은 검찰처럼 아무 때나 불러다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기일이 정해져 있고요. 수사기간도 정해져 있고요. 170일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지나면 조사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이 안에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가 포함된 내란 특검보다 가지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저렇게 차일피일 봐준다? 이건 있을 수 없고, 빠른 시일 안에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내외는 제발 구속만은 말아줘. 구속은 피하고 싶어.
특히 윤석열 같은 경우에 다시 감옥 가고 싶겠습니까? 다시는 가고 싶지 않겠지. 예. 그런 걸 종합을 해보면 저는 조사에는 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가진 핑계를 대면서 윤석열 비슷하게 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봐주고 뭐 이렇게 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 안에 구속돼서 예.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수사도 지금 그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그렇죠. 이 뭐 소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들 얘기를 할 것 같고, 뭐 최병 특검은 7월 2일에 현판식하고 이제 수사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소환의 뭐 순서라든지 수사의 어떤 절차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왜 빠른 시간 안에 저들을 구속을 해야 하느냐라는 명분 같은 것들은 충분히 쌓였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국민이요. 그 추운 겨울날, 우리가 지금 너무 더우니까 까먹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추운 겨울날 한남대로에서 그 젊은 청년들이 키세스가 돼가지고 눈보라를 다 뒤집어 쓰고 길바닥에서 한대짬을 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을 견뎠습니다. 얼마나 더 그 사람들의 그 악행과 만행을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네. 됩니까? 특검을 그 출범시킨 것은 이 상황을 빨리 종결해라, 빠르게 결정을 내려라라는 건데, 특검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수사를 제때 안 한다? 어느 국민이 이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겠습니까? 예. 빠르게 수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저희는 뭘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다 돼가가지고요. 자꾸 뭐가 써 있어요. 예. 네. 그만하라고? 어제 있었던 인선 얘기도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6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인선이 됐고, 그리고 장관급이라는 지방시대 위원장 자리까지 내용이 나왔죠.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교육부총리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 행안부 장관 윤호중 의원,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물론 기재부 출신의 공무원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금 내정 인선이 됐습니다. 뭐 지금 빠르게 여러 부처의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언론들을 제가 쭉 종합해 보면 그 지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역 의원이 지금 8명째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현역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인수위가 없는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각을 꾸리고 국정을 안정화시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려는 일을 해야 하는 그 시급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요. 예.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그래도 검증된 인사들을 빨리 내각에 포진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또 인사청문회 부담도 사실 또 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별로 그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워낙 청문회가 이제 되게 좀 엄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청문회 이 장관 후보자를 고사하는 분들도 많아서 실질적인 구인난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또 우리가 국회의원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사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전문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각 예. 상임위별로. 또 중진위원은 중진위원대로 또 그 정치력이 분명히 또 있고요. 또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신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의원들을 이제 주요 그 인사를 이제 그 주요 장관에 이제 인사를 함으로써 그 확실한 그립감을 쥐고 가겠다. 이제 국정 운영을 그렇게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이고, 그거 자체를 뭐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약간 우려되는 건 이제 당정 관계겠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뭐 굉장히 현실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카드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정부는 24시간이 모자란 정부잖아요. 왜냐하면 해야 할 게 너무 많고 인수위는 없고, 그리고 뭐 청문회에서 또 시간을 많이 빼앗길 수도 없는 예. 상황이고, 뭐 손발을 갑자기 나중에 맞추기도 그럴 만큼의 여력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즉시 투입하고 즉시 가동될 수 있는 어벤져스를 꾸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원들이 많이 들어간 건 지금의 상황에 맞는 어떤 적합한 판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뭐 듭니다. 일정 부분은 한계이기도 하면서도 일정 부분은 그 갖춰져 있는 조건 안에서의 최고의 뭐 선택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인선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그리고 어제는 이제 법무부 차관 인사까지 같이 있었는데, 이 라인,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의 이제 새 축이 될 수 있는 이 라인에 대한 관심들이 높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의원,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법고시 연수원 때부터 동기고 굉장히 긴 시간 이 정치적 동지로 지내왔던 인물이다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민정수석이 바로 이제 봉욱 전 대검 차장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후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 봉욱 차장을 당시에 제치고 총장이 된 게 바로 윤석열 총장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 차관은 이진우 그 대검의 형사부장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죠. 이진수. 예. 이 인물이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부정적 평가도 분명히 있어요. 검찰 출신들을 또 이렇게 중용했었어야 되느냐. 그것도 이진수 부장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말하는 친윤으로 분류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게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현역 의원이 8명이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말씀 주신 이 국민주권정부가 맞닥뜨린 핵심 개혁 과제가 뭐냐. 그러면 바로 검찰개혁, 법원개혁, 언론개혁 세 가지인데요. 특히 검찰 법원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검찰 법원개혁이 안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세게 역공 당할 거다. 제가 아는 한 전직 특수부 검사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뼈만 남기고 살점을 다 발라낼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서운 거죠. 근데 그런데 왜 이러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복기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 때 말씀 주신 대로 3명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있었는데 면접을 다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오로지 윤석열 후보자만 제가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뭐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은 검찰개혁 할 수 없다. 기소분리 못한다. 수사 기소분리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을 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시는 것처럼 그 2022년 검수완박 때 봉욱도 수사권 축소는 국민권익 보호에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성명에 동참한 바 있고요. 이진수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도 남부지검 그 간부들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불가방침을 정했을 때 이 사람도 성명서에 이름을 또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검찰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한 전직 그 특수부 검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전히 검찰을 잘 모른다. 정치인들은. 그리고 검찰이 어떻게 뒤통수를 칠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생각보다 특수부 검사들은 대단히 집요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판을 길게 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그 국회에서는 걱정 말아요. 검찰개혁 법안은 국회가 하는 거지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가 석 달 안에 해버릴 거예요. 석 달 안에 해버려도 개혁 입법이 된다 하더라도 1년간의 유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살아있는 검찰이 어떤 수사로 정부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른다. 따라서 검찰 출신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안 나온 것은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고,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댓글창에 또 막 비판글이 달릴 텐데 다 아시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취재한 내용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뭐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냐 어쩌냐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그와의 별개로 언론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다 듣고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종합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대위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깊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래서 특히 윤호중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동안 법무부 장관 후보 1순위로 거론이 되다가 총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화 취재할 때 나는 물 안 먹는 게 핵심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이 제목 뽑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발언할 때 어렵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긴 했는데 이제 그 어쨌든 법무부 장관에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해서 이거는 어떤 거냐.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이 굉장히 온건파예요. 민주당 안에서. 사실은 봉욱 민정수석도 온건파 중에 한 사람으로 또 평가되고요. 그래서 봉욱을 천거한 게 정성호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지상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이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에 대해서 세게 밀어갈 건가?
혹시 아닐 수도 있나? 이 그런 어떤 그 갈림길에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과 이규원 네. 전략위원장이 이제 세게 비판을 하고 있으니 이후의 상황은 본인들도 눈치 보지 않겠어요. 네. 저렇게 정치권의 반발이 있으니까 일정 정도의 예방주사 또는 자극제 역할은 될 것이다. 이 목소리가 지금 쌓이고 있다는 것은 뭐 본인들도 알 것이고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검찰개혁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찌됐건 정성호 장관 그리고 이진수 차관 이제 봉욱 민정수석 요 라인이 검찰개혁을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시간 다 됐습니다만 이거는 오늘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앞서도 여러 기사보다 인상적인 사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진은 본인이 직접 SNS에 올린 겁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농성 사진인데요. 김밥. 로텐더홀 저기를 뭐 가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저 자리에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놨고요. 저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만 텐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탁상용 선풍기가 보이고요. 근데 저렇게 안 덥거든요, 저희가. 예. 그리고 별로 안 더워요. 시원하죠. 네, 김밥도 저거 요새 그 이응티귿 김밥이라고 유명한 김밥인데. 저 맛있어요. 예. 키토 김밥? 이제 오토라고 하는데 오토 김밥. 예, 저것을 저 사진을 보고 먹으러 갔다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약간 휴가 같죠. 그래서 뭐 바캉스. 글램핑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저 사진이 농성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농성이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한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내놔라라는 지금 농성 사진인데 시간 많이 없으니까 한 줄 평. 우리 박성민 초부터. 아니. 왜 이제 와서 뒷북이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뭐 버스 떠났습니다. 좋습니다. 예. 당대표 선거용. 선거용이다. 국민의힘 뭐 당내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을 향한 아니 라방을 하는데 100명 예. 정도가 보고 있어요. 아하. 100명 정도가 보고 있는데 면접 보는 것 같다. 오케이. 최희정. 그러니까 이건 대여투쟁의 선봉에 설 사람은 나다. 거대 여당을 상대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투쟁의 장면치고 너무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이게 나경원 의원의 한계죠. 한계다. 네, 그러니까 당권을 위해서 사실 저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 지지자들에게 그러기엔 좀 그 절박함이 너무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저 텐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예.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농성이라고 하면 어디 고공에 올라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오체투지, 삼보일배, 아니면 단식하시는 분들 다양한 형태의 농성 장면들을 보지만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내 목소리가 저기에 닿지 않으니 내가 어떤 형태로든 그 목소리가 닿게끔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농성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네, 내란을 일으키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정당에게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마는 저 자체로는 그냥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놀아요. 우리 이런 식으로 농성해요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막히죠. 에어컨 나오는 의원회관에 있을 수 있는데 선풍기 틀고 여기 이렇게 덥게 있습니다. 거기 에어컨 나옵니다. 알죠. 그리고 나는 더 맛있는 아주 비싼 밥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김밥으로 이렇게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라면 정말 국민들의 정서하고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요. 할 게 더 많은데. 다음에 우리 좀 이게 시간 연장을 위해서 한겨레 측에서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제가 이 콘텐츠 부국장에게 한번 부국장님 파이팅. 옆자리에 있으니까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급해요. 여기는. 그렇죠. 빨리 하고 빨리 가야 되겠 거야. 저도 급해요. 가겠습니다. 지금 이미 2부에 출연하실 정청래 의원이 아까 한 15분 전부터 와 있는 지금 거예요. 너무 가시방석이에요. 그 멘트가 보였거든요. 정청래 의원님 도착하셨다고. 자, 마음이 급합니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1부 함께하신 우리 최희정 부국장 그리고 장유선 기자, 박성민 처장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